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필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 책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이렇게 가끔씩 다시 한번 들춰보게 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이냐면요.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라는 책이에요.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라는 저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계획일지든 순간일지든 아이디어 상자든 간에 종이에 무엇인가를 기록해 나가면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꿈을 실현시키는 기록의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폴레온 힐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마냥 원하기만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다르다. 2025년에 계획하시는 일들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씩 종이에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펜이나 연필을 쥐고 종이에 적어내려갈 때 생각이 더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계속 노트에 적어가면서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노트와 펜을 한번 준비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을 어떻게 써내려갈지 꿈을 실현시키는 기록의 힘. 2025년도 우리 보필리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꿈과 목표가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요. 이 책 한번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 지음, 안기순 옮김, 한원 출판사.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이 책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냅킨이나 봉투 뒷면, 공책에서 찢은 종이나 손에 잡히는 아무 것에나 아이디어를 적기도 하는데요. 종이의 종류, 품질이나 필기구의 종류, 색깔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유일하게 지켜야 하는 규칙, 날짜를 꼭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무조건 쓰라는 얘기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알게 모르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기록에 무슨 특별한 힘이 있겠어? 라던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 원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지? 목표를 기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어떻게 하면 계속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목표 설정에 있어서 환상과 상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책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나중에 머리를 쥐어짜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자신만의 목표를 담은 목록을 작성하세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혹은 안락한 집구석에서 찻주전자를 불에 올려놓고 바로 기록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빨리 기록하세요. 종이를 앞에 두고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목표가 너무 거창해서 실현 불가능한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무조건 기록하세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전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세요. 계속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들을 원하는 만큼 길게 적으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거창한 목표라도 괜찮아요. 돈과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목표를 적는 데는 돈과 시간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생각은 심리학자 융이 말한 동시성 이론과 맥락이 같다 라면서 이 기록의 힘을 설명합니다. 저는 요즘 많은 자기계발서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하는 뇌의 작용 이런 것들이 떠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저자도 기록이 두뇌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목표를 적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그 목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굉장한 소음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바로 듣고 반응하게 되잖아요. 목표를 기록하는 것은 특정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이더를 나의 의식 속에 설치하는 일이에요. 일단 목표를 기록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두뇌는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잠자는 시간, 꿈꾸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를 적거나 질문을 적은 사람들 중에서는 꿈속에서 특정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표 달성에 대한 힌트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일단 기록된 목표는 종종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점점 더 구체화된다고 합니다. 목표를 기록했을 때 비로소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다음 단계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저자가 사용하는 방법은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록하기라고 해요.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모두 아우르면서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록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보인다는 거죠. 우선은 아무 말이라도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같은 문장도 좋으니까 그냥 계속 펜을 움직여서 쓰라고 말합니다. 써놓은 걸 다듬거나 비평하려고 멈추지 않고 계속 적어내려가는 거예요. 내 문장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 같다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계속해서 기록하는 거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조리 기록하세요. 일단 적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기록을 멈추지 않으면 투덜거림과 불평을 적더라도 결국 해답과 실천의 계획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평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목표를 적을 때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상세하면서도 짧고 간단하게 작성된 목록이 더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목표 목록을 쇼핑 목록이라고 생각하세요. 목표를 애매하게 적거나 일반적으로 적지 말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조언합니다. 자동차를 원한다고 해서 단순히 자동차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회사, 모델, 마일리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적으라는 거죠. 만약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면 그냥 돈이라고 적지 말고 정확한 금액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다고 가정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정확한 상품을 사오게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적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모든 일을 쉽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나면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혹은 혼란스럽지 않을 때에도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던 이미지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서 글로 적어 내려가면 하나의 안정된 형태가 돼서 여간에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결과에 초점을 맞출 때는 현재 시제로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 기록했는지는 반드시 날짜를 기입해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결과의 결과에까지 접근하라고 해요. 단지 원하는 것만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까지 포함시켜서 기록을 하는 거죠. 왜 그 결과를 원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표면적인 결과와 그 결과가 불러일으키는 궁극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꿈을 생생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기록은 목표를 적을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인생관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해요. 전에 제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확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매일 아침 이런 기록으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죠. 나는 말을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한다. 말을 적게 하고 경청을 많이 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한다. 나는 풍부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매일 기록을 하는 거는 아침마다 이를 닦고 세수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두뇌와 마음, 정신, 몸을 일깨워서 그날 하루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것과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저자는 실제로 이 두 가지 명제가 중요한 연결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사람을 달에 보낼 수 있다면 결국 세계의 기아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자의 성공을 통해서 후자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저자는 여기서 이런 예시를 들어요. 에드나는 어린 소녀였을 때 외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보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대요. 결국에는 외발 자전거 타는 것이 걷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졌죠. 몇 년 후에 에드나가 자라서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었던 아이라면 프랑스어 정도는 충분히 배울 수 있단다, 이렇게요.
그래서 에드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게 프랑스어를 구사하게 했다고 합니다.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전혀 관계가 없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목표를 기록한 것과 그것이 실제로 달성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그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는 없어요. 다만 기록을 하면서 비로소 목표를 인식하게 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연이어서 나타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행운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자의 냉장고에는 이런 격언이 붙여져 있대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따르라. 꿈을 잡았다면 그 꿈을 키우라. 꿈이 실현되었다면 스스로를 축하하라. 그러면서 꿈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삶에 일어난 모든 기분 좋은 일들, 감사해야 할 일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 머리를 가려주는 지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스웨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날씨가 이렇게 화창해서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감사의 마음을 종이에 쏟아 놓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감사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 장인 20장의 제목은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데요. 그럴 때는 혹시 이미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어쩌면 내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을 다른 길을 통해서 얻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친구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요. 친구는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대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 직업을 가지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 매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직업을 잡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기록한 걸 읽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났대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나는 그 직업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이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원했구나라는 사실이요.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집에 대출금을 내고 가족 여행의 비용 등을 원했던 거예요. 곰곰 생각해보니까 그 소원들은 노력만 하면 현재 직업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직업을 바꾸려던 생각을 접고 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했던 것들, 궁극적인 목표를 모두 달성한 거죠. 회사에서 지위도 높아지고 심지어 회사가 집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위치를 옮겨서 출퇴근도 편해졌고요. 열심히 기록했는데 내가 원하는 직업을 구하지 못했어 라고 계속해서 화가 났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를 이뤄낸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해요.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다른 일을 해야 할까? 저자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속해서 다시 시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란 없다. 단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이 표현을 직접 손으로 써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기록을 하다 보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때때로 의심도 생기고 우스꽝스럽다는 느낌이 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끊임없이 기록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목표를 달성할 때 난관에 부딪혔었고 때로는 그들도 너무나 두렵고 우울해서 결코 꿈을 달성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꿈을 이뤘다는 걸 말하고 싶었대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죠. 쓰면 이루어진다잖아요. 우리 2025년에는 쓰는 사람이 되어보아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